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현재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간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현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민의당 경선이 끝나면서 이제 본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구도는 언제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또 오자 구도가 계속될지도 모르겠는 거고요. 여론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소장님?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역시 양자 대결, 양강 구도가 예. 되느냐 마느냐 이게 그 결정적인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그 전에는 합종연행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대진표들이 다 나왔고 나름대로 대표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합종연행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자 구도 속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그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역시 문재인 대세론과 안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물론 다자 구도로 간다고 하면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될 테고 네. 안풍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양강 구도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대선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양강 구도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강 구도다. 바람이냐 구치기냐, 구치기냐 바람이냐에 따라서 양자 구도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정기남 홍보위원장께서 이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당 분위기를 저희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막 경선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어떤 정당 사상 최초로 예.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거든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7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안철수 후보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오늘 육자 구도로 이 대선 구도가 출발하지만 예. 결국 최대의 관심 포인트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급상승 정도가 아니라 저는 폭발하고 있다. 예. 과연 이 안철수 지지도의 폭발세가 이번 대선 구도의 변경까지도 네.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그런 관점에서 과연 누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인지 또 4차 사회혁명 시대 이후를 대비할 리더십을 가진 후보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이번 대선에 큰 변수로 꼽고 계세요? 일단 먼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실제로 양강 구도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어저께 여론조사 한 기관에서 나온 거고 오늘 아마 오후에 또 한 기관에서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 말고 이제 그 내일자 아마 언론의 보도가 주로 될 것 같은데요.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물론 안철수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된 후보, 그다음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후보, 그다음에 저희 당의 의석수가 119석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정적으로 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자 구도로 대선이 예. 치러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도가 어떻게 끌고 갈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사안이고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데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수락연설에서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선거가 그리고 진행이 될수록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지금 당의 분위기상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 지금 압도적인 분위기로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세를 몰고 가서 예. 어떤 독자적으로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계속 거론돼 왔던 차가운 어떤 정치 공학을 좀 버리고 이제 정말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의제와 담론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진정한 대선의 장이 돼야 된다. 이제 국민적 관심도 없고 네. 이런 어떤 세력 간의 연대나 예. 단일화보다는 비전을 놓고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3대 연대 불가론.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 주는 연대,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 공학적 연대, 3대 연대 불가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국민에 의한 연대는 이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이게 나중에 또 연대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독자적 비전과 예. 수권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 결국은 국민적 여론이 지지세가 안철수 후보에게 예. 집중하는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대통령, 예. 국민들이 결국 과반 이상의 어떤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확신과 기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소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에 의한 연대라는 표현은 결국에 양자구도를 겨냥한 일종의 포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총선 때 사실 끝까지 간다, 예. 사막에서 죽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게 결국 큰 성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강론의 배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게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합쳐가지고 더 얻을 게 있어야 하는데 합치는 순간 손해 볼 게 더 오히려 많아진다라는 아무 거죠. 돈 마이너스가 될 그렇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네. 그러나 막판까지 가면은 이게 결국은 안개 정국으로 갔을 때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네. 마지막에 JP를 잡았으면 승리를 했을 거다 이런 예.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뭐일까라고 예. 하는 것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장악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혼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일단 선거가 진행될수록 구도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도 예. 토론 문제가 굉장히 좀 공방이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양자 끝장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저는 표현이 조금 좀 거친 거 아닌가. 뭐 끝장 볼 게 있겠습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3차에 걸쳐서 토론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시적인 지지율이 높다라고 해서 네. 상대 후보, 소위 말하는 자유당 후보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후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5분과 같이 함께 토론회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예.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등 후보를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는 일종의 전술 아닌가 싶고요. 뭐 토론이야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 검증할 기회가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네. 예. 선언하듯이 하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 보기 좀 민망하다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선 양자 대결을 굳히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전술적 고려 차원의 제안은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도요. 원고 없이 즉석에서 스탠딩으로 토론하는 우리 대선 후보들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 대선을 우리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각자가 주어진 원고를 가지고 학예에서 발표하듯이 하는 토론은 우리 국민들의 감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어떤 흐름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제안이고 여건만 된다면 허심탄회하게 정책과 비전을 놓고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고 토론하는 그런 멋진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진정한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후보에 대한 이야기 또 국민들께서 많이 들을 수 있다면 뭐 그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는 또 이제 선관위의 제도가 있는 거니까요. 김현 의원 말씀처럼. 근데 네. 조금 예. 짚고 넘어가야 될 예. 게 예, 말씀해 학예에 발표하듯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지금 원고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준비한 원고와 그다음에 응답서를 써서 그다음 메모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질문지 있고 없고가 후보의 뭐 내용이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국민들 앞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상대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도 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우리가 토론을 한 이유는 예. 검증하는 것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각 정당의 그다음에 또는 후보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고 읽는다 아니면은 뭐 써준 걸 읽는다고 얘기하는데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토론회는 뭐 일방적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대통령이 운영을 하는데 참모들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TV 토론단도 다 있는 거고 그분들이 준비해 준 걸 같이 토론해서 정해서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건데 예. 그걸 학예의 수준이라고 얘기하거나 읽어주는 거, 뭐 써준 걸 읽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폄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워낙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그동안 우세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양자구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오자구도에서 역시 안 후보가 뒤집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많이 이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일단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소장께서는 최근 들어 안 후보의 상승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승세가 아주 가파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다자구도에서는 지금 아직도 문재인 대표가 상당 부분 앞서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양강구도로 했을 때, 양자 대결로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양자 구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거고 예. 결국은 기세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여론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데 사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추세가 중요하다. 예. 그리고 결국 기세인데 그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는 기세다. 그 기세를 타면은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정치는 생물이고 그래서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하고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 그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지지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예. 결국 지금 상황에서 누가 기세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또 기세를 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서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일부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양자 구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여론조사를 벌였을 때 문재인 후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기관의 여론조사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생각하십니까? 저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하는 정당의 뭐 선호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예. 정당 표기가 안 돼 있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신뢰도 면에서 조금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양자구도라는 것은 유승민 후보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뭐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후보를 사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 4월 16일 날 후보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4월 18일 날 정당 국고 보조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금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유당, 그다음에 바른당 다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는데 그 국고 보조금을 받고 후보를 사퇴하면 예전에 2012년도에 예. 그분들이 이정희 후보한테 먹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본인들이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특히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께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제가 볼 때는 등록 시점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여론과 다르게 보수 진영의 결집이 도드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양자 예. 구도는 사실상 가상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오자 대결로 갈 것이고 심상정 후보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신기루에 불과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요. 예. 기본적으로 지지율의 숫자를 보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흐름, 추세를 보는 것이 여론조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지난 5개월 동안 문재인 대세론으로 표현되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급격하게 안철수 대안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흐름이 좀 더 가파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예. 또는 이게 주춤할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예. 저는 35% 이상까지 안철수 지도가 치솟으면서 결국은 오차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와 각축을 벌이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또 국민들께서는 이게 이제 정당도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인물 본위로 보기 시작했다.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미래를 이끌 유능한 지도자인가 이런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네.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호남 지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호남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뭐 영남이나 충청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호남은 아무래도 야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호남 지역이 더 중요한 지역이라서 이 호남 민심이 누구를 향해 갈지 고민에 빠진 호남 지역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호남 혼란스럽죠. 예. 그런데 그 꽃놀이패 혼란인 거죠. 한쪽에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예. 카드가 있고 이쪽 왼쪽 그 한쪽 손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후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도 호남이 만들어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당내 경선에서도 양쪽에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게 맞아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지금 굉장히 즐거운 비명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호남 민심은 지역 민심을 누가 제일 잘 대변하느냐라고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이 결국 안철수 후보가 연대를 못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안철수 예. 후보가 만약에 다른 뭐 영남에 있는 기반으로 둔 정당과 연대를 한다 그러면 호남 민심이야 뭐 문재인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해주는 단일화 이거에 얘기하는 거는 그 연대를 못한다. 예. 그건 호남 민심에 대한 굉장히 큰 호소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지금 호남 입장에서는 결국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들이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도 얘기하셨듯이 정권 교체는 기본적으로 따놓은 당상이고 예. 그 다음에 누구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는 국가를 위한 대안이 뭐냐라고 예. 하는 것들을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역 정서와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30여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결과적으로 호남은 한쪽에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대세론 비슷하게 마지막에 결집이 되는 호남이 원래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였던 유력 주자가 퇴장한 충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심이 움직일까요? 지금 그 충청은 반기문이라고 하는 그 대표 주자에서 안희정 전 지사한테 옮겨갔다가 지금은 또 그게 문재인 대표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문재인 후보는 아니고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이게 가파른 안철수 현상의 기저에는 충청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대세에 많이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작은 것도 맞고 예.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그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호남은 굉장히 많은 쏠림 현상이 예. 있겠고 충청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쏠림 현상으로 결국은 몇십만 표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의미에서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도 짚어볼 텐데요. 이념적으로 뭐 보수 유권자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나 어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얘기를 워낙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많이 해서요. 저희 이렇게 일단 김현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후보는 대구 경북이나 보수층까지 껴안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이제 저희 촛불 전국을 경과하면서 예. 그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여론이 80% 가까웠던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여론이 72%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지형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불의냐 정의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앞서 저희 호남 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은 특히나 민주정부를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고 제3기 민주정부에 대한 열망이 어느 곳보다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뭐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한 달 앞둔 대선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저는 뭐 무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TK 경북 지역의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냐 아니면은 홍준표 후보냐라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겠고 특히 이제 연령층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지금 뭐 부동층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실 것이고요. 예.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도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구 경북이나 특히 경남 지역 부산의 경우 국회의원 숫자가 1명에서 2명 정도에서 13명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 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 임한다면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이다라고 네.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기남 위원장께는 그 반대로 저희가 여쭤봐야겠네요. 안철수 후보가 TK나 중도 보수층 껴안기를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근데 물론 미디어나 언론에서 많이 분석하기를 국민의당에서도 역시 이번 TK를 좀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이요. 역대 선거와 달리 보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힘을 잃은 상황에서 이른바 야대야, 과거 진보 진영의 어떤 그 세력 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대선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보수 세력, 우리 사회 한 축을 이루었던 보수 세력의 그 허탈감, 이런 것들은 대단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어디에 표심을 줘야 될지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TK 지역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타 후보들을 압도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그 구분법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사회를 통합해 줄 수 있는 국민 통합의 후보, 또 튼튼한 자강 안보를 기초로 해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 그런 유능한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데 중도 보수의 표심이 또 TK의 민심이 향하고 있다. 저는 그 표심의 그 관역은 안철수 후보에게 몰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역시 호남에서만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TK 지역에서 전략적 선택을 마찬가지 고민할 입장이죠. 것 같아요. 하나는 정체성을 유지해가지고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을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거냐. 여기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TK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대안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전략적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대안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인데 그 대안은 사실 지금 양당이 있지만 결국 DJ와 그 노무현의 후계자와 DJ의 호남을 대변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되는 그런 보수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